일단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 월요일 그 청와대 1대1 영수회담 제의를 하면서요. 지금이 비상시국이니까 비상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단식 농성이 그 비상행동의 범주에 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단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결정한 듯 보이지만 황 대표 그 내심으로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뜬금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원래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도 막 3시 이후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뭐 단식을 오래 전부터 좀 고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 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이 행사가 끝나고 상황 설명을 좀 했는데요. 밤 10시 이후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뭔가 집회를 하는 걸 삼가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앞에서 호소문만 읽고 청와대 앞에서 읽고 단식 장소는 다시 국회로 옮기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 박맹우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늦어지기도 한 겁니다. 잠깐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요. 전광훈 목사 측 그 지지자들 그 하는 농성이 있잖아요. 청와대 앞에서. 거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수대 광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효자동 앞에 있는 도로 쪽이고요. 이 황교안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오늘 뭐 잠깐 만나긴 했지만 농성 자체는 이 떨어질 위치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 100m 이내에서는 그 시위를 금지하게 돼 있는 예전에 기억은 납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도 행진을 100m까지밖에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농성 장소가 그럼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국회 본청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본청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번에 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하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하던 본청 건물 바깥 계단 앞쪽 아시죠? 최근엔 이학재 의원도 근처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단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세계 아동의 날 및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 3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조명 행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6시 반부터 열립니다.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국회 본관 정면 외부 벽을 파란 조명으로 이렇게 비추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행사 때문에 오늘 밤 10시쯤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 참. 아까 그 전광훈 목사 얘기하다가 질문을 하나 더 한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전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대표가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예, 지금 뭐 현장에 우리 그 옛날에 있던 임설아 반장이 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임설아 반장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앞서 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호소문을 저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예,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이 농성 중인 그 장소로 발길을 황 대표가 옮긴 겁니다. 거기 저렇게 뭐 전광훈 목사가 있었던 것이고 황 대표가 연단에 오른 거죠. 자, 전 목사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원래 나랑 친하지만 여기 오고 싶어도 그동안 오진 못했다. 괜히 또 뭐 기독교 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 오진 못했는데 이제 뭐 나라가 망하고 뭐 망하게 생겼는데 오해고 뭐고 무슨 필요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황 대표도 전광훈 목사가 내가 할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만세 3창으로 일단 저 행사 자체는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고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또 추가로 또 했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연단에 올라서 악수도 하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호소문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전광훈 목사로 제가 돌아갔는데 최 반장. 황교안 대표의 호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농성장에 가기 전에 이제 호소문을 낭독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그 호소문 좀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 이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이 3가지인데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결국 일본을 넘어 미국과의 안보 위기를 불러서 이 대한민국 일터와 이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라는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서 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 대표가 오늘 목숨을 걸겠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러니까 결기 또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거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근데 타이밍이 말입니다. 김세현 의원 건도 있고 당 내에서 쇄신론이 불거지고 또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오해를 낳기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당의 리더십 위기로 번지기 위해서 당이 리더십 위기로 번지기 전에 이걸 좀 어떻게 좀 끊어내려고 단식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처방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죠. 자, 황교안 대표도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오늘 호소문에서도 이 당내 혁신 요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거의 맨 마지막쯤에요.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제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처절하게 혁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대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대통합 외에는 어떤 우회로도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효혁 전 의원의 평가도 있었지만요. 글쎄요,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 뭐 한국당 내부의 뭐 일부 반응은 뭐 제외하면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도 좀 그런 거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리 단식을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식은 오히려 황 대표를 죄는 포승줄 같은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정당들의 평가도 싸늘한 상황이죠.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민폐 단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정치 초보자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이런 뜬금없는 단식으로 우리 정치 수준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 것이냐라고 비판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삭발 다음에 남은 건 사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당 내부에서 이제 황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뭐 당연히 있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은요, 오늘 SNS에 범여권에서는 황 대표 단식 투쟁에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 심지어 민폐 단식, 뜬금없는 단식, 리더십 위기 돌파용 단식 등 몹쓸 단어까지 동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을 이끌어가는 반대편 지도자의 풍찬 노숙 단식,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 강행하는 단식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잔인한 정치다라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범여권의 정략적 계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연동형이라도 제대로 구현하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